이놈의 기집애, 너 이번 주말에 또 골프 치러 갔다 왔어? 결혼하고 나더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부럽다 진짜.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남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거래처 사장님들이 자꾸 부부 동반으로 모이자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남들은 돈 내고도 못 가서 안달인데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냐? 한순간에 인생 바뀌는 걸 보니까 나도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네 남편이 뭐가 어때서 그래? 대기업 다니고 능력도 있는데 연봉도 꽤 많이 받잖아. 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해줘서 맞벌이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면서? 그래봤자 월급쟁이지. 집도 전부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갚아야 할 대출이 2억이나 있어. 남편 월급으로 대출 갚고 애 하나 키우면서 살려면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한데. 나도 너처럼 맨날 쇼핑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살고 싶다. 역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어야 하나 봐. 그래도 밖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일할 때는 직원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하고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주말에 아무 일 없이 맘 편하게 쉰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어. 맨날 거래처 접대하러 다니고 부부 동반 모임에 끌려다녀야 하니까. 시부모님들은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전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야. 네 남편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잖아. 그러면 뭐해? 그래봤자 만년과장이지. 요즘에 대학 가기 전까지는 남편이 버틸 수 있을까 싶어. 다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는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니까. 맞아. 요즘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든 것 같아. 우리도 직원들 월급도 많이 올려줘야 하고 자재값이 다 올랐는데 매출은 제자리란 많이 힘들어. 사실 작은 회사라서 영업도 남편이 직접 발로 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또 죽는 소리 한다. 그런 애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곳은 골라 다니더라. 그게 다 접대나 마찬가지야.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니까. 그래 그렇다고 쳐. 다음에는 그 접대 나도 한번 내려가줘. 응? 요즘 골프장 회원권 없으면 예약도 거의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다음에 약속 없는 날에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이자. 그래, 너밖에 없다 친구야. 너가 잘 풀려서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결혼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젊은 나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저희는 골프를 자주 치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을 통해 처음 배우게 되었지만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골프 치는 일이 많다면서 저도 미리 배워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레슨도 받고 따로 휴일에 시간을 내서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고 보통 남편의 친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모임으로 자주 만났기 때문에 인맥이 늘어나서 좋더라고요. 최근에도 주말마다 자주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경기도권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계시고 친정부모님도 강원도 쪽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양쪽 부모님들 회원권으로 예약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저희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용인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하나 선물로 해주셨어요. 일반인들도 예약이 가능한 곳이지만 요즘 같은 때는 거의 회원들로만 부킹이 꽉 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권이 없다면 이용하기 힘든 곳입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본인 남편이랑 일찍부터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그때 저한테 골프가 재미있다고 같이 치자고 권유하기도 했고 한참 자기가 골프 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하면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때는 저게 뭐가 그렇게도 재미있어서 그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같이 레슨 받고 라운딩을 하러 다니니까 장점이 참 많은 운동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 회원권으로 예약을 해서 자주 골프도 같이 쳤고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정말 즐거워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골프장 회원권이라는 게 회사원 월급으로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요즘은 워낙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예약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날에는 친구를 불러 같이 공을 치러 다녔는데 점점 이 친구가 저희 회원권을 빌려달란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나 다음 달에 남편 친구들이랑 골프 모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너가 회원권 좀 빌려주면 안 돼? 요즘 알다시피 괜찮은 곳은 부킹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가 이럴 때 내 체면 좀 한번 살려주라. 글쎄, 그게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건데. 일단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날 약속 없으면 한번 예약해달라고 부탁할게.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꼭 좀 부탁해.
나 진짜 예약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남편한테 물어보고 약속 없다고 하면 그날 예약해줄게. 진짜 너밖에 없다. 내가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 맨날 말은 청산유수지. 아무튼 알겠어. 물어보고 나중에 연락 줄게. 땡큐.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한 번 쏜다. 사실 친구에게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회원권으로 예약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안 가는 날에는 괜찮았고 정날짜가 겹친다 싶으면 시댁이나 친정부모님의 회원권을 사용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친구니까 제 입장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예약을 몇 번 잡아줬어요. 그때는 이 친구도 제게 고마워했고 나중에 식사나 간단한 기프티콘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고 이상하구나라고 느낀 것이 한 번, 두 번 좋은 마음으로 해줬더니 상대방은 점점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대놓고 더 해달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뻔히 저희가 약속이 있고 먼저 예약을 해놓은 상황에서도 이 친구는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고 제가 곤란해하며 들어주지 않자 서운해하는 걸 넘어서 짜증을 내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나 다음 주 일요일 오전에 예약 좀 잡아줘. 이번에 내 중학교 동창들이랑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콧대를 눌러줘야지. 일요일에? 그날은 안 될 것 같은데 남편 거래처 사장님 모시고 가야 돼서 미리 예약도 다 해놓은 거라서 바꾸기도 곤란하다. 뭐? 그럼 너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장소를 너네가 바꾸면 안 돼. 다른 곳 예약하면 그만이잖아. 미안. 그분께서 용인에는 안 가보셨다고 하길래 우리가 일부러 약속 잡아드린 거야. 남편 사업하는데 중요한 손님이라서 잘해드려야 해. 하씨, 진짜 미치겠네? 내 친구들한테 거기 예약할 수 있다고 벌써 이야기 다 해놨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너네가 날짜 못 바꿔?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이것도 일이야. 너도 적당히 해. 왜 하필이면 그날이야? 아, 미치겠다 정말. 그러면 그 다음 주 주말에 해줘. 한번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해줘야 돼. 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너가 양보하긴 뭘 양보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친구니까 좋은 마음으로 너가 해달라는 대로 맞춰줬잖아. 아까 내가 한 이야기 못 들었어? 나 중학교 동창 애들한테 거기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다 해놨다니까? 너가 예약 안 해주면 나 완전히 망신당해. 그러던지 말던지. 왜 나한테 한번 묻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 내가 예약해주면 너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친구끼리 진짜 치사하기군 해. 꼭 그렇게 나한테서 대가를 받아야겠어? 예약해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치사하고 쪼잔하다. 너를 내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봐? 내가 가만 보니까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일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동안 사람 잘못 봤어.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하더니 엄청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평생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와 절교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친구는 저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이 먼저 아닌가요? 정말 친구 앞에서 돈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직접 돈 내고 회원권 구입해서 사용하던지요. 밥 몇 번 사줬으니까 본인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요. 비록 친구는 하나 잃었지만 이런 속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저도 필요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아무렇지 않게 빌려 쓰는 사람과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언니 바빠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아가씨가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일하는 중이긴 한데 잠깐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25일이 언니 월급날이잖아요? 혹시 언니 월급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요즘 취업 준비하는데 S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이 얼만지 궁금해서 그래요.
월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이런 건 민감한 부분이라 서로 잘 이야기 안 해주는데, 보너스 같은 거 없는 달에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많이 버네요. 언니 혹시 돈이 좀 많이 남아서 쓸 곳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뭐야, 사실 연봉이 궁금하다는 건 핑계고 아가씨 용돈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뭐 겸사겸사죠.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수영장에서 풀파티 하러 가기로 했는데 수영복도 새로 사야 하고 이래저래 돈이 조금 모자라서요. 언니가 딱 20만 원만 보태주면 안 될까요? 근데 아가씨 용돈 남편이 지난주에 보내준 것 같은데? 오빠가 준 돈은 벌써 다 쓴 지가 언젠데 그래요. 취업 준비하느라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조금 더 보내줄게요. 근데 20만 원은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하고 딱 1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들 빼고 나면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언니 월급이 얼만데 20만 원 정도는 완전 껌값 아니에요?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닌데 저도 한 달 용돈은 30만 원으로 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적금 들어가고 보험이나 공과금으로 빠져나가요. 내 용돈 30에서 10만 원 주는 거니까 아가씨도 아껴 썼어요. 헐 30만 원이요? 언니 돈 벌면 뭐해요? 어쩐지 명품 가방 하나 없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좀 쓰고 사세요. 아직 저희가 집도 없고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이나 아가씨한테 매달 주는 용돈도 적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저희 집안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니한테 우리 엄마 용돈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 아가씨도 점점 저한테 달라고 하는 액수가 커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매달 나가는 돈도 있고 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기껏해야 10만 원 몇 번 보내준 게 전부면서 생색내지 마세요. 생색내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저도 아가씨한테 보내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어요. 언니가 먼저 뭐라고 하니까 저도 괜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럼 10만 원이라도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비밀로 해야 하는 거 알죠? 한 번도 아가씨한테 용돈 주는 걸로 말해본 적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오빠 성격이 나중에라도 알면 완전 집안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 계좌번호 알죠? 오늘 안에 10만 원 보내주세요. 네.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으로 용돈 보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 그리고 신우까지 셋이 살았어요. 신우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는데 작년에 대학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모가 근처에 김치 공장 다니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제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용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시모에게는 매달 50만 원씩 신우에게는 30만 원씩.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저도 동의하고 다른 곳에서 더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너는 지금 일하고 있니? 내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아, 죄송해요, 어머님. 방금 바쁜 일이 좀 끝났네요.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지금 전화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전화 드릴까요? 아니 됐다. 전화까지 할 일은 아니고. 그냥 뭐 하나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너 돈 좀 가진 거 있냐? 한 30만 원 정도? 어머님 용돈은 지난주에 그이가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너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눈치가 없니? 너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아들 몰래 달라는 소리잖아. 아, 근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이번 달에 저희가 돈이 많이 나가서 여유가 없어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월급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이 없어? 너희 둘이 애도 없이 살면서 뭐 한다고 돈을 펑펑 쓰는 거야? 저희 월급 받으면 바로 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거든요. 매달 쓰는 생활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쓰기 때문에. 아유, 시끄러. 듣기 싫다. 비상금 통장이나 카드라도 있을 거 아니냐. 너 입에 들어가는 돈만 아끼면 내 용돈 10만 원은 더 줄 수 있겠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이 정해져 있는데. 에휴, 됐어. 이야기를 꺼낸 내가 바보 등신이지. 내 팔자에 뭘 바라겠냐. 은행 다니는 며느리라고 해서 돈줄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완전히 허당이네, 허당이야. 두 모녀가 저를 완전 호구로 생각했는지 쌍으로 난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신우한테 한 푼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한 달 용돈 30만 원 이상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끼고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 집안 식구들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 남편이 용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돈 쓰고 욕먹는 게 싫어서 앞으로는 절대 한 푼도 주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신우에게는 용돈 금지, 어머님에게 50만 원 드리던 것도 30만 원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죠. 언니, 내가 우리 오빠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왜 이렇게 사람이 입이 싸요? 언니 때문에 괜히 내 용돈까지 끊겼잖아요. 책임져요. 글쎄요, 그게 왜 제 책임이죠? 아가씨랑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선을 넘으셨잖아요. 와, 언니, 진짜 이기적이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거기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제 용돈보다 더 저한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엄마, 새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아니 너는 멀쩡한 집안 이간질에서 싸우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지도 않냐? 대체 네가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우리 용돈을 끊는다고 해? 그러니까 앞으로 내 용돈은 어쩌라고. 당장 취업 준비하느라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내가 올해도 취업 못하면 전부 언니 책임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참에 알바를 하셔야겠네요. 요즘 편의점 알바만 해도 100만 원은 금방 벌 텐데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자격증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공부할 시간도 없다면서 호캉스 가고 주말에는 술 마시러 다니고 잘만 놀러 다니던데요? 언니 지금 말타했어요?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어요. 괜히 변명하지 말아요. 일하기 싫고 취직할 생각도 별로 없잖아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딸이 무슨 호캉스를 다녀? 술이라곤 입에도 안 대고 밤새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언니, 말은 좀 가려서 해요. 내가 놀러 다니는 거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요?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호캉스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전에도 클럽 가야 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금요일마다 술 마시러 가느라 용돈이 모자라다고 한 것도 기억나는데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잠깐만요. 대화 내용이 카톡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니 잠깐만, 그걸 뭐하러 찾아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가 언제 클럽을 가고 언제 술 마시러 갔어? 취업 준비하느라 맨날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그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기분 전환하러 한 번씩 갔을 뿐이야. 어쩌다 한 번이요? 매주 금요일이면 클럽 가는 모임이 있다면서요? 지난달에 호캉스도 그 친구들이랑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남자도 같이 있던데. 뭐? 저 말이 사실이야? 너가 지금 남자 만나고 술 처마시고 다닐 때야? 아니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들어오지 못해? 아이씨 진짜. 솔직히 시모가 신우한테 뭐라고 할 주제도 못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 딸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벌써 대학 졸업하고 1년 넘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신경도 안 쓰셨으니까요. 이제 와서 제 입으로 이야기했더니 본인은 하나도 몰랐다는 듯 저렇게 반응하시는데 솔직히 웃기더라고요. 남편도 그전까지는 엄마니까 친동생이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줬었는데 이젠 안 하고 싶답니다. 두 모녀가 남편한테 손절당하고 쌍으로 망하는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하네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신우도 빨리 취업할 생각이라도 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얘, 너는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니?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한번 내려오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꼭 이렇게 전화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겠니? 어머님, 애들 둘 다 주말에도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 바빠요. 방학하면 내려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닥달을 하세요? 닭달, 혼자 사는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는 게 닭달하는 거야? 너가 애들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공부만 하느라고 놀 시간도 없지. 학원만 보낸다고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것 같냐? 어머님 댁 한 번 내려가려면 왔다 갔다 6시간 운전해야 해요.
남편도 힘들게 일하는데 주말에 운전을 그렇게 시키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제가 애들 사진도 자주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한참 애들한테 중요한 시기고 애들이 먼저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박박 우기는 바람에 내 아들 멀리 데려가 놓고 이제 와서 멀다고 보러 오기 싫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희 결혼하고 산 지도 벌써 11년 됐어요. 제가 둘째 낳기 전만 해도 자주 내려갔었잖아요. 애들도 더 이상 할머니 안 찾고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해요. 너가 중간에서 애들한테 내 욕을 하니까 그렇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들 학교 방학하면 학원도 방학하니까 그때 데리고 내려갈게요. 너가 문제야. 항상 너가 나를 따돌리고 무시하니까 너네 애들도 똑같은 거지. 결혼 11년 차 10살 아들과 9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정말 모든 면에서 평범한 가정이에요.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때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어머님 기억이 잘못되어 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는 이 지역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남편은 지방 출신인데 직장 때문에 올라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던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을 뿐이고 결코 남편이 저 때문에 홀어머니를 버리고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어떤 피해망상에 젖어 있는지 신혼 때부터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제가 본인 아들 뺏어갔다며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마음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애들도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면 다들 안 가면 안 되냐고 한숨부터 쉽니다. 얘네들이 거기 가서 뭐하고 놀겠어요. 할머니 집에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길 하나, 장난감이 있기를 하나, 집도 거실 겸 주방 있고 방 하나 있는 빌라라서 애들이 마음껏 뛰놀 공간도 없습니다. 한 번 내려가면 워낙 오래 걸리니까 하루 자고 올라와야 하는데 저랑 남편은 거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고 그나마 애들은 안방 할머니 침대에서 재워요. 남편이 평일에 일하는 것도 고되고 힘들 텐데 주말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왕복 6시간 이상 운전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보, 오늘 엄마 전화 받았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다 하시네. 왜? 또 내 욕하셨어?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해. 당신 신경 쓰이면 주말에 혼자 어머님한테 내려갔다 와. 아니야, 그냥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평일엔 늦게 퇴근하니까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당신이 엄마 전화 받느라 고생이네. 그냥 엄마 번호 뜨면 받지 마. 어머님 전화인데 어떻게 또 그래? 그냥 난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 아마도 내가 처가 근처에서 사니까 엄마가 더 저러시는 것 같아. 그냥 좀 한가할 때 되면 나 혼자 내려갔다 올게. 그래, 애들도 같이 가면 좋은데 워낙 가기 싫어하니까. 요즘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쁜 거 알고 계시나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인데 둘 다 학원을 엄청나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엄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애들 다니는 학원 중에 공부 관련한 학원은 수학학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애들이 자기 학교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보내주냐고 해서 등록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축구교실, 태권도 학원, 수영을 다녀요. 둘째는 얼마 전부터 수영 대신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 부모가 먼저 학원 다니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이랑 학원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더라고요. 한 달에 들어가는 학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돈이지만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학원비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시댁에서는 땡전 한 푼 받은 것이 없네요. 그나마 남편이 알뜰하고 경제 개념이 있는 편이라서 타지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았지만 결혼할 때 적지 않은 돈을 모아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아이 둘 낳고도 크게 돈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괜히 마음 상해하실까봐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순진했던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내일 저녁에 너희 집에 올라간다. 이번에 올라가면 일요일까지 있을 거야. 갑자기요? 저도 토요일에 약속 있고 애들도 주말에 다들 바쁠 텐데.
어차피 니랑 니네 애들은 나를 싫어한다며? 난 내 아들만 보면 그만이야. 그래도 집에 반찬 해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미리 말씀도 없이 갑자기 올라오시면 좀 곤란해요. 뭐?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너 허락을 맡아야 해?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여 살려놨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됐고, 내일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알겠어요. 미리 말도 없다가 전날 저녁에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좀 멘붕이었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올라오셨을 때가 둘째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거의 8년 만에 오시는 거거든요. 온다는 것 자체도 신경 쓰였지만 저렇게 전화 우리 애들한테 삐져 계시는데 괜히 애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리고 불길한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고 다음날 어머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첫째와 둘째를 앉혀놓고 너희들이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그 모습 보면서 남편이나 저나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저희가 말려도 아무 소용 없었고 애들한테 할머니가 싫으냐고 그럼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 거냐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원래 성격이 괴팍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정말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뜯어말리다가 어머님이랑 크게 싸우게 됐고 보다 못한 남편이 그 한밤중에 어머님을 집으로 다시 모셔드리겠다며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애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여주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고 속에서 화도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놀란 아이들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저도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남편이랑 같이 내려가고 있던 어머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야, 이번에는 내가 그냥 내려가지만 너 그따위로 처신할 거라면 애들 데리고 너네 친정 가서 살아. 내가 우리 아들이랑 둘이 살 테니까 너는 너네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면 되겠네. 어머님,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 집이 애들 아빠 집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지. 니까짓 게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온다고? 공동명인이 그딴 소리 할 거라면 내 앞에서 안 통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이 집은 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라서요. 굳이 나가야 하면 애들 아빠가 나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나 우리 애들 놔두고 집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니들 결혼하고 돈 모아서 산 집이라면서? 저희가 버는 돈으로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애들 둘 키우면서 살면 월급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 집의 가장은 남편인 거야. 누가 아니래요? 우리 집의 가장은 애들 아빠고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고요. 상황 파악을 한 건지 그 이후로 답장은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늦은 시간에 시모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그 사이에 저와 시모가 카톡으로 한판 붙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모르고 있었는지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내려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화도 다 풀리고 저에 대해 아무 소리 안 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모한테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매주 꼬박 2-3번씩 전화해서 속을 다 뒤집어 놓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쫓아낸다 소리를 못 하시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시모가 지갑까지는 안 열어도 괜찮으니까 입은 좀 닫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전도 못 찾을 텐데 자꾸 저랑 싸워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라 평소에 며느리로서 기본은 하며 살았습니다. 8월에 애들 학원 방학하면 그때나 한번 애들 데리고 내려가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성은아, 아무래도 아빠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서 자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엄마는 어쩌면 좋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일단 회사에 이야기하고 내려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빠는 병원에 도착했어? 성은은 아까 아침에 왔지. 아빠가 우리 딸 보고 싶어 하셔. 빨리 내려와. 알겠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아빠 괜찮을 거니까 엄마도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빠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빨리 내려와.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멀쩡하던 아빠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네 병원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병과를 조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19에 신고하고 한밤중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별일 없이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아침에 조기 축구까지 하시던 그렇게 건강한 저희 아빠가 이틀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당시의 면회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희 아빠가는 마지막에 인사도 제대로 못할 뻔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 낳고 손주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실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에게 그 충격은 말로 다 설명도 못할 지경이었죠. 슬프고 경황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하는 편이라서 친구도 많지 않은데 저희 아빠의 부고 소식을 회사에 알리고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가장 친한 친구 3명에게 알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특히나 병원 장례식장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셋 중에 한 친구는 결혼을 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마음은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전화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아직도 그때 전화해서 미안하다며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준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직장 때문에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제 연락 받자마자 3시간 만에 장례식장까지 와주었고 꼬박 하루 동안 제 옆에 있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친구 셋 중에 2사람은 지금도 자주 만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데 한 친구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보니 조의금조차 보내지도 않았더군요.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다 끝난 후에도 왠지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뻘쭘해서 최근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연락 끊긴 지 1년도 넘은 친구가 갑자기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은아, 그동안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 소식도 없길래 앞으로 우리들이랑은 연락 안 하고 살 줄 알았어. 미안. 내가 그때는 좀 사정이 있었어. 아버님 일은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됐다. 이제는 좀 괜찮아?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우리 엄마도 요즘 자주 웃기도 하시고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 너희 아버님도 웃으면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실 거야. 진짜 내가 그때 못 찾아뵈었던 건 너무 죄송하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그래,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너한테 서운한 마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해하려고. 너도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겠지. 안 그래도 나도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 진작에 너한테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나도 너무 정신이 없게 살다 보니까 많이 늦은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난 이제라도 너가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끝까지 오해하면서 살 뻔했는데.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친구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뭔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집안 사정이 있었겠지. 정말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까지 연락도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사정에 대해 듣지 못하더라도 굳이 제가 먼저 물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거니까 게다가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구구절절한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의 연락도 무시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시간을 그때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제 친구에게도 그만한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랑 나 사이에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봐. 그래, 착한 너라면 다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나 사실 9월에 결혼해. 작년 너희 아빠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뒤에 상견례가 있었거든. 우리 친정에서도 그러고 남자친구도 상견례 전인데 상갓집 가지 말라고 해서. 원래는 올 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9월로 미룬 거야. 너랑 우리 친구들 모두 내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줄 거지? 뭐라고? 상견례 때문에 그랬었다고?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아? 차라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거나 그냥 아예 말이라도 안 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 상견례 한다고 조문은커녕 전화 한 통화 없이 1년을 잠수 타더니 이제 와서 결혼하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축의금 내놓으라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염치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결혼하니까 청첩장 주려고 1년 만에 연락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상견례가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는 건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5년이 넘습니다. 상견례를 하면 양가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실 텐데 당연히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 많이 모이는 상갓집에 오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자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제 친구에게도 똑같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조의금을 보내거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진심 어린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년 동안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도 다 끊고 잠수 타고 지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 결혼하니까 와서 들러리 서고 박수치고 축의금이나 내라고요? 너 진짜 좀 웃긴다.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문자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는 거야? 너가 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하는 거니? 아니, 난 꼭 청첩장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라 나도 너한테 지난 1년 동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더라.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용서받고 다시 너희들이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너가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네 결혼식 다 끝나고 연락하지 그랬니? 이제 와서 결혼 한두 달 남겨놓고 미안하다 사과하면 내가 웃으면서 너 결혼식 가서 축하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 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글쎄? 난 모르겠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네 결혼식 못 갈 것 같아. 앞으로도 나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아직까지 삐져 있는 거야? 너도 진짜 예지간이 속 좁다.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 나중에 너 결혼식 때 누가 가겠니? 적어도 너는 내 결혼식에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연락 그만하자. 내가 할 소리야. 제가 그 이후 나머지 친구들에게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부 그 친구의 청첩장을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경조사에 안면몰수 잠수 타놓고 자기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는 사람과 제가 어떻게 앞으로도 친구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고 지내봐야 본인이 힘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손절하려고요. 원체 제가 사람 조심스럽게 사귀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지만 저런 인간은 제 인생에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도 인생 짧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에너지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아직 좋은 친구가 둘이나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조만간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